보기 싫어서 미치겠어? 자, 이거 따로 필기할 거 없으니까 쌤이랑 그냥 내용부터 봅시다. 일단 내용부터 보고 쌤이 가르쳐 준 대로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 풉시다. 알겠죠? 그 다음에 문제 풀어서 오고 그리고 학교 수업 한번 또 듣고 알겠지? 쌤이 가르쳐 준 대로 한번 공부해보고 그 다음에 학교 선생님 수업도 또 들어보고 그리고 문제도 풀어보고 변형 문제도 풀어보고 풀고 수업 듣고 공부 또 하고 여러분도 읽어봐야 돼. 알겠죠? 오늘 쌤이 읽어주는 대로 여러분도 집에서 각자 한번 꼭 읽어보고 수능 특강 문제 풀어본 다음에 학교 수업을 들어갈 수 있게 오늘 안으로 꼭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아, 선생님이 이런 것 때문에 이거 이렇게 얘기하셨었지, 이런 거 기억해가면서. 알겠죠? 그리고 다시 한번 더듬어 보는 과정을 수능 특강 쌤이 지금 준 여기 있는 문제를 풀어가면서 한번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요. 알겠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제가 변형 문제 또한 드렸으니까 변형 문제도 푸는데 그건 오늘 굳이 할 필요는 없어. 알겠지? 오늘은 꼭 수능 특강 문제는 풀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각자 가정에 가셔서. 알겠지? 이제 알겠지? 그리고 숙제는 주중에 해서 주시면 되고 쌤이 이번 주부터는 숙제 드린 거 답안지를 수요일쯤 줄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빨리 준다. 왜냐? 빨리 풀고 채점 빨리 해서 질문 있으면 좀 질문 좀 빨리빨리 하고. 알겠지? 왜냐 양이 많다 보니까 채점할 양도 많잖아. 그래서 쌤이 수요일부터 답안지 올려드릴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Let's go. 자, 약속은 도덕적 의무를 낳습니다. 따라서 약속을 어기면 옳지 않은 행동을 한 거고 이에 대해서 도덕적 비난을 가하여 약속된 행위를 하도록 심리적인 강제를 가하는 방식으로 제지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이게 무슨 말이죠? 동현아, 이게 무슨 말이야? 음. 어? 비난해도 된다. 이런 건 이제 허용이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도덕적 의무를 저버리면 도덕적으로 비난을 통해서 제재하는 것이 그 제재의 방법이다. 알겠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야, 김현석, 너 나랑 오늘 2시에 롯데리아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너 왜 2시에 롯데리아 안 나왔어? 이 약속을 어긴 나쁜 놈아. 자, 우리 도덕적 의무인 약속 2시에 만나기로 한 거 지키지 않으면 내가 뭐라고 했죠? 이 나쁜 놈아. 나는 어떤 걸 했어? 심리적인 강제. 냈죠? 이런 심리적인 강제. 현석이는 내가 나쁜 놈아라고 해서 심리적으로 어떤 그 답답함을 느꼈겠지. 속상함. 그렇지? 그래서 도덕적 의무인 약속은 딱 요 정도까지예요. 욕먹는 정도까지겠죠. 그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약속을 조영규 너 숙제 왜 안 해왔어? 숙제 안 해오면 너 죽는다? 이런 식으로 하면 쌤이 진짜 죽일 수가 있나요? 없죠. 쌤이 어떻게 죽여요? 죽일 수 없죠. 그죠? 내가 이렇게 협박하고 말로 심리적으로 이 사람을 위협하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지만 계약은 어떨까요?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체결된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계약 내용대로 특정한 행위를 해야 될 의무를 집니다. 특정한 행위를 해야 될 의무. 이거를 바로 제노. 근데 특정한 행위가 어디에 명시되어 있어요? 계약이에요. 계약에 명시되어 있으니까 당사자들은 계약 내용대로 특정한 행위를 해야 할 지무를 지는데 이걸 채무라고 하고요. 계약의 당사자들 중 채무를 부담하는 당사자들을 당사자를 채무자, 채무 이행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 당사자를 채권자라고 합니다. 자, 이거 과정 이해 안 되는 사람, 어려운 사람 있나요? 자, 내가 돈을 빌렸어. 규민이한테 내가 돈을 빌렸어. 민지야, 쌤이 규민이한테 돈 빌렸어. 내가 채권자게 채무자게.
내가 얘한테 돈을 빌렸어. 응? 그죠? 나는 얘한테 돈을 갚아야 되니까 돈을 갚아야 될 의무가 있는 채무자죠. 너는 그럼 뭐야? 정답. 자, 우리 민법에 의하면 채무자가 계약 내용대로 이행할 수 있는데도 이행을 거절하면, 이게 중요해. 근데 재밌는 거지. 만약에 계약 내용을 이행할 수 있는데도 거절하면 국가공권력이 힘을 빌려 강제로 채무를 이행시킬 수 있고, 채무자가 손해배상 하더라도 강제 이행을 막을 수 없는다. 이게 무슨 없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글 읽지 마. 눈 나빠져. 내 앞에 봐. 서현이 너 앞에 봐. 일단 이해해. 적지 마. 알겠어? 쌤 봐. 눈 나빠져. 지금 그거 보면. 예를 들어서 돈을 갚을 수 있는데 안 갚았어.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통장을 압류합니다. 통장을 압류해요. 국가 공권력이. 예를 들어서 내가 규민이한테 돈을 빌렸어. 예를 들어 나는 지금 규민이한테 1,000만 원을 빌렸어. 근데 나는 지금 현금은 당장 없는데 지분이 있어요. 그러면 나라에서 집을 압류합니다. 그래서 내 집을 강제로 팔아서 얘한테 그 돈을 줘요. 이게 여러분들 들어본 적 있는 빨간 딱지가 붙는 거예요. 집에. 이게 압류당하는 거야. 알겠어? 근데 내가 집도 절도 없는데 얘한테 돈을 빌렸어. 오케이? 그리고 이 돈을 다 써버렸어. 그럼 난 압류당할 재산도 자산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 어? 깜빵 갑니다. 실제로 저희 집안이 그렇게 해. 집이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당했어요. 씨발 우리가 사기 친 게 아니고. 그래서 받았는데. 어? 받았대요. 못 받았다고요. 근데 그럼 다시 그 새끼가 깜빵을 가고. 그럼 아예 못 받아요. 네. 이렇게 저 돈 없는데요? 깜빡 하면 돈 챙겨도 못 받아요? 네. 돈을 생겨도 못 받아요. 깜빵 가서 그 값을 충분히 받았다. 저희 집은 몇 억을 날렸다. 무기징역 돼야 되는 거. 3년도 안 돼서 나오셨어요, 그분은. 우와. 그러면 진짜 그냥 하는 게 의미야. 그렇게 돈 벌. 그러니까 그렇게 돈. 3억은 그러면 가지고 있는. 아니지, 다 썼겠지. 와. 아니 안 썼을 가능성이 높지. 명의자를 변경했을 가능성이 높지. 그리고 그냥 이게 나와서 그거 쓰는 거예요? 응. 좋은데? 그렇게 하면 되겠다고. 징역 10년 살고 10억 받기 이런 거 있지 않나? 좋은데? 우와. 나쁘지 않을걸? 말도 안 돼. 그래? 그게 진짜 나쁘지 않을까? 너네 인생에서 10년이 사라지는 건데. 아, 그건 좀. 근데 3년인데 3억이잖아. 그게 아, 되게 연봉 비트코인 하면 잘. 그래서 근데 그 3년이 정말 안 고통스러울 것 같아. 이런 시멘트 바닥 같은. 그러니까 시멘트 바닥은 아니겠죠. 요즘은 또 죄수자들의 인권을 뒤지게 존중해줘야 되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감방 생활이 좋지도 않을 것이고 사람들이 다 이제 전과자로 볼 텐데 평생 남은 인생을 그렇게 봐야 되는데 제발 잘하는 청소년 여러분들은 1년에 1억 이상 버는 일을 하시면 되잖아. 규민아 1억 이상 못 벌 것 같아? 아 뭐 그런 진짜 재수없는 소리를 해. 그지? 그리고 얘들아 직업을 가질 때는 앞으로 너네 일을 가질 때는 지속성이라는 걸 봐야 돼. 3억 벌고 인생 끝이야? 아니잖아. 그럼 또 3억 훔쳐버리야 너. 야, 나도 다 훔쳐버려, 다 훔쳐버려. 나한테 하지 말까? 그런 거는 미친. 아니, 다 훔쳐버리냐 저거. 그런 중요하잖아, 중요하지. 네, 그렇게 하지 맙시다. 각자 좀 해피하게 합법적으로 살면 되게 좋잖아. 그치? 어쨌든 채권자는 국가 공권력의 힘을 빌려서 강제로 채무 이행을 시킬 수 있어. 우리가 방금 들었던 내용이죠. 돈이 있어. 재산이 있으면 압류를 통해서 강제로 채무를 이행시킬 수 있어. 또한 예를 들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 주더라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쌤이 이렇게 예시를 들었는데 내가 은행에다가 300을 빌렸어. 300만 원을 내가 빌렸고 내가 이 돈을 빌려서 우리 규민이가 한 500만 원만 빌려달라고 해가지고 내가 규민이한테 500만 원을 빌렸어. 빌려줬어 내가. 근데 내가 얘한테는 이자를 6% 받기로 했고
나는 여기에서 5% 이자를 내고 있어요. 오케이? 난 은행에다가 5% 이자를 내서 300을 빌려가지고 얘한테 500을 빌려줬어. 그죠? 그러면 나는 일단 이 5%니까 얘한테 6%를 받으니까 1%의 마진을 볼 수 있잖아. 그지? 그걸 생각하고 내가 빌려준 거야. 그런데 얘가 돈을 안 갚네요. 얘가 매달 이자를 안 줘요. 500만 원에 6%면 얼마예요? 그렇죠. 얘가 30만 원씩 나한테 매달 줘야 되는데 얘가 안 주네? 그럼 나는 어떤 손해가 발생하죠? 얘 때문에 내가 300만 원 빌렸으니까 한 달에 얼마씩, 아니 1년에 연이자 얼마씩 내야 돼? 15만 원씩 내야 되죠. 그러면 지금 얘가 30을 안 주니까 나는 실제적으로 어떤 손해를 보고 있어? 월에 15만 원씩의 이자를 내 돈으로 내게 생겼잖아 지금. 맞아? 맞아요? 그래서 나는 지금 월 15만 원의 이상의 15만 원의 손해를 보고 있네요. 그죠? 거기에 뭐 플러스로 여러 가지 신용 관련한 등급도 낮아지고 이런 손해를 그래서 채무자가 야! 내가 지금 당장 500에 6% 이거 이자랑 이거 원금 보장은 못 해주더라도 손해는 내가 배상해 줄게. 네 그 15만 원에 대해서 신용까지 해가지고 한 20만 원 한 3달 안 냈잖아 내가. 그럼 내가 그거 손해는 내가 배상해 줄게. 그 배상은 내가 해줄게. 해도 그렇다 해도 강제 이행은 막을 수 없어. 강제 이행은 뭐야? 너 나한테 빌린 500에 씨발 그거 내놔야지. 그리고 6% 주기로 한 거 그것도 내놓고 정당하게 내가 너한테 이걸 받기로 하고 너랑 계약한 건데 이거 내놔야지. 손해배상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오케이? 이해됐니? 이해됐어요? 어? 300에 5% 15만. 이처럼 채무는 공권력에 의한 강제의 대상이 되는 법적 의무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되죠? 그죠? 도덕적인 의무와 다르죠? 오케이? 자, 도덕적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는 도덕적 비난에 의한 심리적 강제만 되는데 채무 이행 의무가 도덕적 의무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이런 거죠. 여기는 제재 수단. 그리고 여기는 종류. 이렇게 했을 때 종류는 첫 번째 도덕적 의무. 하나는 채무. 이렇게 나눴을 때 도덕적 비난. 그리고 공권력에 의한 강제 집행. 자, 도덕적 의무는 도덕적 비난만 받고 공권력에 의해서 강제 집행 안 됩니다. 맞아요? 그런데 채무는 봐봐. 계약 후 약속이 일종이라고 본다면 채무 불이행은 법적 의무를 위반한 것뿐 아니라 약속 준수라는 도덕적 의무도 위반한 것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방금 너희들이 느낀 것처럼 우리 아빠가 어떤 사람한테 한 3, 4억 떼었단 말이야. 근데 그 새끼 돈 없다고 하고 감옥을 런쳤잖아. 그러면 와, 그 새끼 진짜 개새끼네. 다 느끼죠? 여러분들? 그죠? 예를 들어서 내가 규민이한테 돈을 빌리고 진짜 실제로 규민아 쌤 5만원만 빌려줘. 그래서 규민이가 설마 씨발 학원쌤이 돈을 안 갚진 않겠지 하고 빌려줬어. 대신 우리 규민이가 정말 똑똑한 애라 나는 계약서를 썼단 말이야. 쌤 그러면 다음 달 31일까지는 주셔야 돼요. 계약서 썼어. 그래 내가 꼭 줄게 하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내가 돈을 5만원을 안 갚았네. 우리 용화는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할까? 와, 선생님 씨발 그렇게 안 받는데 걔 좀 병신이네 라고 생각을 하겠죠. 현서가 그지? 오케이. 도덕적 의무는 그러니까 채무는 도덕적 비난도 받고요. 공권력에 의해서 강제 집행도 가능하죠. 그지? 나는 어떻게든 돈을 내뱉기 위해서 차를 팔아서라도 쌤이 타고 다니는 차를 팔아서도 규민한테 돈을 갚아줘야겠지. 맞아요? 그치? 동현아? 오케이. 자,
우리 민법의 입법 태도와는 다르게 채무자가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더라도 채권자가 입게 될 손해, 이 손해를 충분히 배상하면 이게 효율적 계약 파기에 해당돼서 이것은 도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견해는 지금 뭐야? 채무를 이행 안 했어. 계약 내용대로 채무를 이행 안 했어. 이행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뭐를 하게 되면 손해를 채무 이행 대신에 손해배상을 충분히 하게 되면 이걸 충분히 하게 되면 뭐예요? 효율적 계약 파기라는 이름으로 도덕적 비난도 안 받아도 돼. 그리고 너 공권력에 의한 강제 집행도 없어도 될 거야. 왜? 자, 볼게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묵시적 합의 이론을 근거로 한대요. 지금부터 묵시적 합의 이론에 의해서 묵시적 합의 이론을 근거로 하는 효율적 계약 파기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볼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 단어 그 자체로 보면 계약 파기 하긴 하는데 효율적으로 하는 거야. 왜냐면 나도 손해가 없어. 내가 예를 들어서 규민이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얘가 돈을 안 갚고 나한테 발생한 손해만 충분히 배상해줬어. 그래서 나도 그렇게 딱히 피해가 없어. 그러면 그냥 우리 이 계약 어떤 걸로 하자. 효율적으로. 그래서 효율적으로 계약 파기하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효율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데는 뭐를 근거로 하냐면 이 묵시적 합의 이론이라는 걸 근거로 한대. 오케이? 자, 가볼게요. 채무자가 계약 내용에 따른 이행 대신에 손해배상을 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 아니라 계약 준수로 봐요. 왜 그런지 한번 보자고. 오히려 얘가 나한테 채무 이행을 안 하고 그냥 손해배상을 한 건데 되려 이걸 계약 위반한 것이 아니라 계약을 잘 지켰다라고 보는 거야. 오케이? 왜 그런지 볼게요. 채무자가 손해배상만 하고 채무의 이행을 거절하는 것도 계약 이행에 해당하므로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손해배상을 하는 게 채무의 이행은 아니래. 오히려 채무의 이행을 거절하는 거래. 자, 잠깐 볼게요. 그러면 잘 봐, 얘들아. 채무자에게는 선택지가 두 개가 있는 거네요. 계약을 준수하는 선택지가 두 개 있는 거야. 계약 준수하는 그 선택지가 하나는 뭐야? 계약을 준수해야 되니까 무조건 당연히 채무를 이행하는 거. 말 그대로 돈과 함께 이자를 따박따박 내는 거. 눈아파 민지야? 미안해. 두 번째로는 채무 이행을 거절합니다. 채무 이행을 거절해요. 대신 뭘 해? 서연아, 대신 뭘 해? 계약 준수의 조건 중에 채무 이행 말고 하나 더 뭐가 있었어? 뭘 하면 계약 준수에 해당한다고 했잖아. 용규야. 뭘 하면? 그러니까 효율적 계약 파기 조건이 뭐야? 그건 근거죠. 효율적 계약 파기 근거는 묵시적 합의 이론인데, 그러니까 효율적 계약 파기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뭐야? 현서가 뭐야? 정답. 충분한 손해배상. 그러니까 채무 이행을 하던가 채무 이행을 거절하고 그냥 나 손해배상만 충분히 하던가 둘 다 뭐예요? 둘 다 계약 준수야. 알겠죠? 오케이? 이해됐어? 오케이. 그래서 미안해, 다시 불 좀 끌게. 자, 이 계약 준수 동시에 계약 이행에 해당된다. 뭐도 이 두 번째 충분한 손해배상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법적, 도덕적 문제도 안 돼요. 그래서 이러한 주장이 논 거는 어떻게 요약이 되냐면 계약의 내용은
계약서 기재와 같은 명시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계약의 내용을 정할 수 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이겁니다. 오케이? 명시적으로 쓰지 않아도 우리는 암묵적으로 합의된 게 있다는 거야. 그게 바로 묵시적 합의 이론입니다. 이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야, 지금. 이러한 묵시적 합의도 계약 내용이 될 수 있다면, 그렇다면 대부분의 계약에는 채무자에게 위와 같은 선택 가능성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어떤 선택 가능성이요? 채무 이행을 할 건지, 채무 이행을 거절하고 충분한 손해배상을 할 건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 가능성이 부여된 내용이 포함된 거라고 볼 수 있어. 뭐 하면? 묵시적 합의도 계약 내용이 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채무자에게 이러한 선택 가능성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된 거로 해석할 수 있다, 없다? 내가 어둡다고 안 보일 줄 알아? 있는 거야, 지우야. 자, 이런 채무자에게 선택 가능성이 보장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있을 때 뭐가 더 유리할까, 채무자한테? 이런 선택 가능성이 보장된 경우, 보장되지 않은 경우. 너는 보장된 게 좋을 것 같아? 네가 채무자일 경우야, 규민아. 넌 보장된 게 좋을 것 같아? 보장되지 않은 게 좋을 것 같아? 보장된 게 좋을 것 같아? 왜? 왜일까? 선택 가능성, 새끼야. 선택 가능성이 보장된 것, 아닌 것. 근데 내가 지금 말하는 선택 가능성은 뭘 선택하는지 너도 지금 모르겠지. 계약 준수를 위해서, 계약 채무 이행을 위해서 나는 뭐 하는 거야? 그냥 이 계약의 준수를 위해서 돈을 갚을 것인가? 아니면 돈 빌려준 놈의 손해를 충분히 배상할 것인가? 채무 이행 아니면 충분한 손해배상,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장돼 있는 게 좋을 것 같아? 보장되지 않은 게 좋을 것 같아? 용기야, 보장된 게 좋을 것 같아? 보장되지 않은 게 좋을 것 같아? 된 거 왜? 요구도 할 수 있고 선택지가 많은데. 선택지가 많으니까 그냥 좋아? 네. 동현이는 뭐가 더 좋은 것 같아? 보장된 거 왜? 제가 돈 빌린 거죠. 어? 제가 돈 빌린 거죠. 네가 채무자야. 보장된. 왜 좋아? 일단은 내가 돈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돌려줄 수도 있고, 그게 안 되더라도 다른 선택지가, 차선의 선택지가 있어요. 아닙니다. 그 선택지가 있으니까 자기한테 더 유리한 방법이. 정답. 둘 중에 돈 더 조금 줄 수 있는 게 뭐지? 고민할 수 있잖아. 하나만 있다면, 무조건 채무 이행만 해야 된다면 나는 뭐가 더 유리한지 고민할 수가 없어. 오케이? 예를 들어서 발생한 얘한테 충분한 손해배상은 80만 원이고 내가 얘 채무 이행 다 해주려면 100만 원이 들어. 혹은 내가 충분한 손해배상은 120이 들고 똑같이 채무 이행은 100만 원이 들어. 자, 첫 번째 경우 얘들아. 민지야, 충분한 손해배상은 80이고 채무이행은 100만 원이야. 너 뭐 선택할래? 당연히 이거 선택하죠. 80. 근데 반면에 손해배상한테 120 들고 채무이행한테 100 들어. 뭐 선택할래? 오케이. 됐죠. 여러분들은 더 적은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걸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묵시적 합의 이론에 의해서 졸려 다들? 이러한 묵시적 합의 이론에 의해서 선택 가능성을 가지게 된다면 묵시적인 방법으로 묵시적 합의가 가능해져서 선택 가능성을 부여받게 된다면 채무자에게 선택 가능성이 보장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채무자에게 더 유리하므로 채무자는 더 낮은 대가를 요구하게 마련이고 채권자는 가장 낮은 대가를 요구하는 이 채무자와 계약을 했다면 채무자와 효율적 계약 파기, 즉 뭐예요? 이거
충분한 손해배상. 이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누가? 채권자가 묵시적으로 합의했다고 볼 수 있다.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시간이 없어서 바로 내려갈게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채권이라고 하고, 예컨 뭐 이때 요구 대상의 특정한 행위를 급부라고 한다면 이게 무슨 말이야? 내가 이자, 야, 내가 너 약속을 이렇게 할게. 예를 들어 이상민 아저씨 알지? 미운 우리 새끼 나오는 우리 이상민 아저씨. 그 이상민 아저씨 어때요? 맨날 돈 갚는다고 고생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상민 아저씨는 채무자야, 채권자야? 채무자. 그렇죠. 이 채무자는 채권자와 약속을 맺어요. 어떤 약속? 첫 번째, 원금을 갚겠습니다. 두 번째, 원금에 따른 이자를 갚겠습니다. 세 번째, 매달 연락하겠습니다. 이런 계약서에 이런 걸 써놔. 왜냐면 돈 받으려면 연락이 돼야 되잖아. 근데 이 새끼 연락이 안 되면 어때? 우리 채권자 입장에서 불안하잖아. 그지? 민지야 친구한테 돈 빌려줬는데 연락이 안 되고 잠수 타 어때요? 죽여버리고 싶죠. 그냥 사지를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싶을 거 아니야. 돈 빌린 주제에 연락도 안 돼? 화나잖아 현서가. 그지? 그지? 그러니까 연락을 일단 힘든 일이 있어도 어쨌든 못 갚더라도 연락은 잘 돼야 돼. 이런 계약서상의 이런 조건들을 명시했어. 자 가볼게요. 그러니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이 권리를 채권이라고 하고, 이 요구 대상의 특정한 행위 급부죠. 이 행위들이 급부인 거야 얘들아. 오케이? 1번 2번 3번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요구하는 급부인 거다. 알겠지 얘들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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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예를 들어볼게요. 금전대출 계약에서 그러니까 돈 빌려주는 계약에서는 채무자가 빌린 돈을 갚는 행위 맞죠? 여기 돈 갚는 행위를 뭐라고 한대요? 급부라고 하고요. 하나의 채무를 구성하는 급부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행위는 그치 돈 갚기 위해서 원금 내고 연락해야 되고 이런 등등 하나의 급부에 따라서, 그러니까 하나의 채무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급부가 지금 어때요? 돈을 갚는 데 있어서 급부가 하나 둘 세 개나 있잖아. 하나의 채무에 여러 가지 급부가 있죠. 맞아요? 현석이 오케이? 이해됐어? 그래서 이때 이들의 성질이 각자 달라요. 예를 들면 주된 급부는요, 채권자가 채권을 행사해서 실현하고자 하는 이익 그 자체를 제공함으로써 계약의 목적에 해당하는 거죠. 돈을 왜 빌려줘? 이자 받으려고요. 그죠? 이자 받으려고. 원금이랑 이자 받으려고. 이게 주된 급부겠지. 그지? 부수적 급부는 주된 급부로부터 채권자가 이익을 얻기 위해 필요한 수단. 예를 들면 매달 연락 좀 잘 주세요. 맞아요? 맞아요? 내가 이익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연락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부수적인 급부가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사실 돈만 잘 받으면 되는데, 매달 원금이랑 이자만 잘 갚으면 되는데, 연락은 어때? 주된 건 아니잖아. 그지? 돈만 잘 갚으면 상관없잖아. 맞지? 오케이. 예컨대 전자제품 매매 계약에서 전자제품의 배송, 그냥 뭔 소리야? 내가 돈 줬으니까 전자제품 보내줘 할 거 아니야. 그 내가 돈을 줄 테니까 전자제품 보내줘 했지. 그럼 전자제품 보내주는 게 주된 급부겠지. 맞아? 이해돼? 그러니까 이것은 주된 급부인 반면 사용 방법 설명은 부수적인 급부. 아니 선생님 이거를 주시는 건 좋은데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알려주셔야죠. 오케이? 그러니까 상품을 줬어. 근데 이건 어떻게 사용하는지 사용 방법 설명은 부수적 급부임을 이해합니까? 알겠죠? 오케이. 모든 급부 의무는 계약서 기재와 같은, 계약서 기재는 결국 뭐야 얘들아? 아까 배웠던 명시적 합의였던 거야. 근데 이 명시적 합의 말고도 이 급부 의무는 묵시적 합의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대. 오케이? 말 안 해도 알 수 있어야 된다고. 오케이? 이 급부 의무가 묵시적 합의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대. 예를 들면
부수적 급부 의무 이런 거 부수적 급부 의무는 묵시적 합의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가 봐. 그지? 주된 급부 말고 주된 급부 의무 말고 부수적 급부 의무는 묵시적 합의에 의해서 되는 경우가 많은가 봐. 볼게요. 사회 통념에 의해서 인정될 수도 있대. 그러니까 다 그렇게 하니까에 의해서 이해될 수도 있대요. 인정될 수도 있대. 예를 들면 계약서는 판매자의 전자제품 배송 의무만 기재되어 있더라도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사용시 주의사항을 설명해줄 의미로 인정될 수 있다. 오케이? 이해됐어 얘들아? 야 너 이거 쓸 때 이거 잘못하면 이거 진짜 위험해? 이러한 사용시 주의사항을 설명해줄 의무가 묵시적으로 합의됐다는 거야. 꼭 명시적으로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오케이? 이해됐어요? 됐어? 동해 이해됐어? 오케이. 한편 주된 급부 의무와 부수적 급부 의무뿐만 아니라 의무의 종류에 주된 그리고 부수적 그러니까 메인 서브로 이렇게 두 개만 있었던 게 아니라 플러스 보호 의무도 있었다. 자 이제 새로운 의무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런 견해도 설명할 거예요. 채무를 구성하는 급부 중엔 주된 급부, 부수적 급부 의무, 거기에 보호 의무라는 것도 있어. 이건 뭐냐면 채권자의 재산, 사생활, 건강 등의 이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행위도 급부에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무슨 말인지 한번 볼게요. 사생활 보호나 재산 보호나 건강 등의 이런 보호를 위한 행위도 급부에 포함되는 거니까 이런 것도 좀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주된, 부수적, 보호 의무까지 우리는 이 채무에 포함된 급부 의무다 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볼게요. 급부 의무를 이런 식으로 성질에 따라서 분류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급부가 실현되지 못하게 되는 채무 불이행이 발생했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채무 불이행이 발생하면 채권자에겐 구제 수단이 주어진다. 어떤 거냐면 우선 채권자는 채무자의 급부 불이행으로 인해 자신이 입은 피해를 돈으로 산정하여 받을 수 있는 권리인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아까 어떻게 했어? 예를 들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했잖아. 그게 바로 첫 번째 강제행사 이건데 강제행사를 기본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로 를 통해서 얘가 돈을 안 갚는 거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오케이? 그걸 바로 손해배상 청구권이라고 해요. 근데 손해배상 청구권만으로는 채권자를 충분히 보호하기, 돈 빌려준 사람을 충분히 보호하기 어려워요. 맞아요? 왜냐면 나는 내가 얘한테 빌려준 돈도 있고 내가 받기로 한 돈도 다 있는데 계약 내용이 있는데 내가 얘가 돈을 안 갚아서 받은 피해만 배상받는 것은 억울하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너무 최소의 것만 보장받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채권자도 채무자에게 반대급부를 이행해야 되는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예컨대 갑이 을로부터 X 물건을 갑이 을로부터 100만 원의 X 물건을 X를 을이 갑에게 주고 갑은 을에게 100만 원을 주기로 했어. 근데 그럼 매매 계약을 했는데 X 물건을 넘겨줄 채무. 그러니까 얘가 X를 안 주는 거야. 그러면 갑이 을에게 X 물건 대신 손해배상금을 받으려면 갑이 을에게 얘에게 이 돈 X 물건 대신 아니 우리가 계약을 체결했는데 네가 나한테 물건을 주면 내가 이 물건을 받고 너한테 100만 원 주기로 한 계약을 체결했는데 네가 나한테 주기로 한 이 물건을 제대로 주지 않아서 나는 너무 손해를 봤어.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내가 오늘 여기 청소하려고 여러분들 오지 말라고 했어 다. 그래서 내가
이번 달 수업료를 안 받았어. 받을 수 있는데. 근데 여기 청소할 때 필요한 청소 기계를 오늘 날짜에 딱 받기로 했는데 그쪽에서 물건을 보내주지 않은 거야. 그럼 나는 손해가 발생했죠. 그치? 그러면 난 손해배상 청구권을 발동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래요, 안 그래요? 나 너 때문에 이번 달 수강료를 못 받았다. 씨발 손해배상해라. 너 때문에 청소를 못했으니. 이거 되죠? 근데 문제가 뭐야? 반대급부인 100만 원을 을에게 지급을 해야 돼. 그러면 이 채무 불이행을 당한 채권자를 구제하려면 채권자에게는 계약을 파기함으로써 반대급부 의무를 벗어날 수 있는 권리인 해제권도 보장돼요. 그러니까 지금 봐봐. 손해배상 청구권과 해제권도 보장이 돼요. 그런데 채무 불이행의 효과로서 채권자에게 주어지는 손해배상 청구권과 해제권, 계약 해제권 중 손해배상 청구권은 채무자가 위반한 급부 의무의 성질이 무엇이건 간에 인정이 되는 데에 비해서 해제권은 채무자가 주된 급부 의무를 위반했을 때만 인정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볼게요. 예를 들어서 나한테 연락만 안 돼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 오케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돈을 내가 받기로 해서 채권자야. 근데 이상민한테 내가 돈을 빌려준 채권자인데 부수적 급부 의무인 연락 이런 것만 안 돼도 나 얘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혹은 아니 사장님 제가 이번에 건조기 샀잖아요. 아니 근데 이거 왜 3시간 이상 돌리면 뜨거워져서 이거 3시간 이상 돌리면 안 된다고 얘기 안 해주셨어요? 아 그래서 우리 애가 다쳤잖아요. 뜨거워가지고 됐어요. 화상됐어요. 화상 입었어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어요. 근데 내가 계약 해제를 요구하려면 왜 사장님 건조기 왜 안 보내주셨어요? 오케이? 이것까지 계약 해제권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계약 해제권은 주된 급부 의무를 위반했을 때만 인정이 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급부 중에서는 채무자 스스로 이행을 마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급부의 내용이 송금인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아니 내가 돈을 갚으려고 했는데 돈 갚을 계좌를 안 알려줘 채권자가. 그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돈을 송금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제 날짜에 송금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 채무자는 보낼 돈을 마련했더라도 급부를 이행할 수가 없어요. 이처럼 급부 실현을 위해서 필요한 협력을 채권자가 제공하지 않아서 채무자가 급부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예를 들어서 채권자 지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너네가 나랑 숙제를 채점까지 다 해오기로 약속을 했는데 쌤이 답안지를 늦게 보내줘. 답안지를 내가 늦게 보내주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 김성민 지체인 거죠. 김성민 지체인 거예요. 이로 인해서 김성민에게 부과되는 제재는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원장님의 냥냥펀치 2대. 선생님 이리 오세요. 아이들한테 답안지를 빨리 주셔야죠. 이렇게 제재 당하는 게 있고요. 김성민 지체가 성립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법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법적 의무를 답안지를 빨리 주지 않아가지고 내가 깜빵에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보더라도 채무자는 채권자의 협력 의무를 위반한 것만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어요. 너네가 그렇다고 나랑 숙제 해오기라는 약속을 씨발 나 안 해. 답안지 일찍 안 보내줘서. 이건 안 돼요. 알겠죠? 계약을 해제시킬 수는 없어요. 대신 손해배상을 저한테 청구할 수는 있겠죠. 선생님이 답안지 수요일까지 보내주기로 했는데 난 그래서 수요일날 밤에 딱 채점하기로 했는데 쌤이 안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약간 윤석열 말 같은 말 그래가지고 제가 그날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제대로 활용 못해서 방황했으니까 그날만 공부 못할 시간만큼 돌려주세요. 손해배상 청구권을 발동할 수 있지만 해제권은 발동할 수 없다.
근데 손해배상 청구권과 해제권은 누구의 그 권리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채권자를 제대로 보호해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게 불 켤게요. 이게 조금 내용 자체가 쉽진 않습니다.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에 가서 꼭 문단별로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보시고 그리고 수특 문제까지 풀어서 오늘 중으로 쌤한테 알려주세요. 어려움이 있거나 질문이 생기면요. 알겠죠? 얘들아, 쌤 잠깐 봐봐. 이제 수업 마칠 거니까. 더 요구하지 않으면, 더 질문하지 않으면 쌤이 더 알려줄 수 없어. 너희들이 스스로 쌤한테 더 요구하지 않으면 선생님이 더 챙겨줄 수가 없어. 알겠지? 알겠죠? 쌤이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상담 신청하라고도 이야기 했었잖아. 상담을 신청하라고 했었던 가장 주된 이유는 사실 너희들이 지금 살고 있는 잠깐만 가만히 있어. 지금 이 현재 너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과정들이 분명히 의미 있어야 되는데 의미 없이 그냥 지나가는 시간들로 보내고 싶지 않아 했으면 해서 그리고 그런 마음이 들면 내가 좀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여러분들 상담을 신청 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신청하지 않은 학생들이 많이 있죠. 그죠? 그지? 상담을 신청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금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난 더 이상 더 나아지고 싶진 않아. 요 정도가 좋아. 라고 생각하는 친구 안 해도 되고요. 그리고 그런 생각이 별로 없는 친구들한테 쌤이 해줄 말이 딱히 없어. 근데 나는 솔직히 다 떠나서 그런 마음 없어도 여러분들 내신 시험은 정말 열심히 준비했으면 합니다. 알겠죠? 내신 시험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쌤이 준 숙제 성실하게 해서 그냥 대충 숙제 떼워와서 쌤한테 안 혼날 정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한테 변명 만들 정도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정말 꼼꼼하게 해서 이해가 안 되는 건 꼭 짚고 넘어가고 쌤한테 질문해서 원하는 게 있으면 꼭 얻었으면 합니다. 알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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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숙제 열심히 해오세요.